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일과 직업의 모습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일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취업시장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롯데,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이 일제히 상반기 채용문을 열면서 2026년 대졸 취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인재 확보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과거보다 신중해졌지만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직무 중심 채용과 디지털 역량 검증이 강화되며 채용 방식은 한층 정교해지는 모습입니다.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공채가 잇따라 시작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37%가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의 직장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비전문 취업 근로자와 전문 인력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수준과 노동 강도를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청년 신규 채용 기회 축소 우려가 제기됩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등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주목해본 직업 현장은 2026년 고용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죠. 이전에 노년이 단순히 돌봄을 기다리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보낼지를 고민하는 제2의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용시장의 새로운 핵심 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실버 코디네이터입니다. 실버 케어 코디네이터는 과거의 가사 간병인이나 일반적인 요양보호사와는 형태가 다른데요. 이들은 고령자의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심리적인 상태와 사회적 관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라이프 스타일 설계자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산업 직종 분류에 따르면 실버 케어 코디네이터는 보건 의료 지식과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이 결합한 지식 서비스 전문가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업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업무의 정확성이 더 드러납니다. 실버케어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매일 아침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심박수, 혈당, 수면 패턴, 그리고 하루 보행수 같은 이런 실시간 건강 지표들을 태블릿 PC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단순히 말로 안부를 묻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치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 이상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수면 시간이 며칠간 평소보다 짧아졌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그날의 식단과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이런 즉각적인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일과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더욱 세밀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개개인의 과거 경력이나 취미, 또 성향을 철저히 반영해서 이런 활동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에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대면 학습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해드리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에게는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노년층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인 사회적 소외감과 우울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 전망 또한 매우 긍정적인데요. 실버케어 코디네이터는 정부에서 2026년 일자리 예산 중 상당 부분을 디지털 헬스케어 인력 양성과 실버 산업 육성에 배정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실버타운은 물론이고요. 지자체의 복지센터와 민간 케어 서비스 업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려는 수요가 작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실버케어 코디네이터 채용 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스마트 기기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둘째는 어르신의 세대적 특성을 이해하고 또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과 상담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 직업 같은 경우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전문직을 찾는 중장년층에게 본인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시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이 기술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2026년의 고용시장은 이제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세대 간의 단절을 메우고 우리 모두의 미래인 노년의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가운 기술을 사람의 삶 속에 안착시키는 건 역시 사람의 몫이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실버케어 코디네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라는 숫자 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읽어내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런 정보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현장을 만나보는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매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어디서 채용 정보를 찾아야 할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채용 사이트도 다양하고 정보도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곳이 바로 정부 공식 일자리 플랫폼인 고용24입니다. 고용24에서는 지역별, 직종별로 다양한 채용 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약 13만 건 이상의 채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채용 정보와 함께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분야는요, 기술직 분야 채용 공고입니다. 고용24에는 설비 유지 보수, 전기기술, 기계정비와 같은 기술직 채용 공고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승강기 유지 보수 기술 인력을 모집하는 기업의 경우 주요 업무는 엘리베이터 설비 점검과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이 직무는 기계나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데요. 따라서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이나 현장 경험이 있다면 지원 시에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또 기술직 채용의 경우 경력보다 자격증과 실무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용 공고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채용 정보 항목을 선택하면 직종별, 지역별로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채용 정보만 검색하거나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처럼 직종별로 필터를 설정해 맞춤형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 채용 정보 기능을 이용하면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지역의 채용 공고도 확인할 수 있어 출퇴근 거리까지 고려한 구직 활동 또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24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직무 중심으로 지원서를 평가하는데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기보다는 지원 직무와 연결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기술직 지원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현장 실습 경험 또는 문제 해결 경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직무와 연결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지원자의 역량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점은요. 고용24에서는 단순한 채용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력서 작성 가이드, 직업 심리 검사, 취업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취업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고 취업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고용24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오늘의 잡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잡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용24를 이용해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생소한 직업, 그리고 미래 유망 직종 등을 탐구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는 미래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직업인 AI 트레이너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곳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음성 비서, 번역 서비스, 추천 시스템 등 많은 기술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AI 트레이너입니다. AI 트레이너는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학습시키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요. 쉽게 말해 인공지능에게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데요. AI 트레이너는 이러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공지능이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AI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의미를 붙여주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 사진 속에 있는 자동차, 사람, 건물 등을 구분해서 표시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 관리입니다. AI 트레이너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좋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셋째, 인공지능 성능 평가입니다. AI가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합니다. AI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또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학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나 민간 교육 기관에서도 AI 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AI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컴퓨터와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꼼꼼함과 집중력입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오류를 찾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AI가 잘못된 결과를 낼 때 그 원인을 찾고 또 개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트레이너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I 기술은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한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AI 트레이너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정리하고 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한 직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직업인 AI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또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 본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AI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직업과 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돈 많이 버는 직업과 행복한 직업, 과연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네, 실제로 요즘에는 높은 연봉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워라밸이나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돈과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드는 생활비가 많잖아요. 뭐 주거라든지 생활비 같은 이런 경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물가 비용이 많이 올랐고 또 주거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삶의 선택지도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몸이 힘들더라도 확실한 보상이 들어오는 이런 연봉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행복한 직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크다면 삶의 만족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연봉이 조금은 낮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현실적인 부분과 삶의 만족도라는 부분이 확실히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만약 연봉은 높지만 스트레스가 큰 직업과 연봉은 조금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있다면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거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연봉이 높은 직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된다면 나중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일을 오래 지속하려면 돈보다는 저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우선순위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는 진짜 단순히 연봉이나 직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이나 성장 가능성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거나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이런 일의 조건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네, 그럼요.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연봉이라든지 안정성이 굉장히 우선적인 기준이 됐다라면 요즘에는 이런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것, 또 이런 것 개인의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는 여전히 경제력이 먼저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활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좀 개인 시간이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연 아나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무 분위기가 좋거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연봉이 조금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직업을 한번 선택하면 평생 유지하기보다는 경력을 쌓으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의 만족도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돈과 행복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업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요즘 세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성을 더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잡토크를 통해서 돈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직업 선택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나눠봤는데요. 네,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를 고민하실 때 오늘 이야기들이 작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고소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싸이 흠뻑쇼를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름마다 시원한 물을 맞으며 신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이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흠뻑쇼 공연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화려한 무대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조명할 인물은 아트 디렉터의 거장 유재현입니다. 이 싸이 무대뿐만이 아닙니다. 빅뱅, BTS, 블랙핑크 등 수많은 유명 가수들의 공연 무대에도 그의 손길이 닿아 있는데요. 현재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후배 무대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공연 무대를 만들어 온 아트 디렉터 유재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유재현 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현은 유잠 스튜디오의 대표로 강주 5.18 민주광장 빛의 분수대를 디자인한 아트 디렉터입니다. 가수들의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 조경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럼 유재현 씨의 손길이 담긴 무대들을 한번 볼까요? 네, 위 왼쪽에서부터 강주 5.18 민주광장 빛의 분수대가 보이고요. 해마다 열리는 싸이 흠뻑쇼와 그리고 아래는 가수 블랙핑크 이름에 맞는 핑크색 무대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무대 사진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무대 위 조명과 색감, 조형물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 감탄이 나오는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아트 디렉터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아트 디렉터는 극장, 광고, 마케팅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유사 직업 기능을 하는 직위의 이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사업의 기획을 총괄적으로 다루는데요. 또한 광고, 홍보,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표현 수단을 계획하고 총괄 감독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유재현 씨의 유명 작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빛의 분수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가 빛의 분수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빛의 분수대는 1980년 5월 민주화 대성회 당시 군중이 손에 들었던 횃불을 미디어 아트로 형상한 작품인데요. 횃불을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불을 재해석해 자유, 평화, 인권 정신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연출자,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팀이 작품을 분석합니다. 분석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세부 프로덕션들이 합류하고 계획된 시간과 장소에서 시연을 합니다. 첫 공연을 올리면서부터 크리에이티브 팀은 대부분 하차하고 오버레이팅 팀이 데이터를 넘겨받아 운영된다고 합니다. 장기 공연인 오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연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쇼닥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연 무대 뒤에는 보이지 않은 많은 노력과 치밀한 과정들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유재현 씨가 말하는 아트 디렉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통 능력입니다.
무대 디자인은 혼자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공연 전체를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연출가, 조명, 음향, 배우 등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과 소통이 필수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공간과 시간을 보는 상상력인데요. 무대 디자인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공연의 분위기와 이야기 흐름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을 고려하는 시선인데요. 유재현의 무대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관객을 향한 무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연에서 관객이 어떻게 경험하고 느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유재현 씨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진정한 일루전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 또한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비주얼만을 강조하기보다 무대가 공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라도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면 진정한 감동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객들에게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초대하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한편 디지털 기술과 AR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VR 무대 등 새로운 형태의 공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락과 미디어 콘텐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더라도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아트 디렉터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트 디렉터는 무대 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연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빈 스토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자빈 스토리 전해주셨습니다. 무대 뒤의 주인공, 아트 디렉터의 직업, 또 매력에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심예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이른바 방산인데요. 과거에는 군수 중심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산기업은 여러 기술이 결합된 산업입니다. 정밀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와 통신, 시스템 기술이 함께 활용되는데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술이 하나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정밀한 생산 관리가 요구되는 산업인 방산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으로도 손꼽힙니다. 국내 방산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밀 제조 기술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 능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방산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 생태계입니다. 이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닌데요. 부품 기업과 소재 기업, 장비 기업 등 여러 기업이 각자의 기술을 맡아 참여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 간 협력 구조가 산업 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 기업 간 분업 구조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이 맡은 역할에 따라 생산 과정이 나뉘고 여러 기업이 협력해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만큼 협력과 조율 능력이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품과 소재 생산 과정이 서로 연결된 만큼 전체 생산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협력 중소기업의 일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 기업들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인 만큼 각 기업이 맡은 기술과 생산 역량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역시 점차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방산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은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생산 일정과 품질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적인 업무 방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할수록 기업 간 협력과 조율 능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산산업은 다양한 기업이 연결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일하는 방식 역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은 언제나 산업구조와 일터의 모습을 함께 바꿔왔습니다. 방산산업 역시 산업 생태계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정혜윤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AI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AI로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본격적인 봄 기운과 함께 본격적인 상반기 채용 시즌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취업준비생들이 마주한 풍경이 예년과는 사뭇 다른데요. 첫 단추로 여겨지는 합격의 첫 단추인 자기소개서가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자기소개가 뭔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 최근 발표되었던 채용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86%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이후 채용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에 인공지능을 당연하듯이 활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활용한 이렇게 매끄러운 문장들이 자기소개서에 쏟아지면서 글솜씨만으로는 지원자의 진면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잘 쓴 글 대신 V라고 불리는 검증된 경험, 즉 실질적인 역량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적어낸 글보다는 진짜 경험이 무엇인지 확실한 근거를 보겠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설문 결과를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기업의 46%가 올해부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필수로 검증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인공지능 없이 수행하는 기술평가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도 중요하지만 도구가 없을 때의 지원자가 가진 본연의 비판적 사고력을 따로 떼어내어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구를 쓰는 능력과 그리고 도구 없이 생각하는 능력,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받는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AI 활용을 못하면 취업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규모 공채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타깃 기반 채용 비중도 예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력서에 단순히 무엇을 해봤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면접이나 실무 테스트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대신해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 해결 논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합격의 핵심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기업은 가장 인간적인 기본기를 더 갈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지만 또 AI만 활용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기소개서, 또 나의 스펙 같은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우리 구직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문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진실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이런 얻어낸 것들을 무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AI를 활용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AI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취업을 할 때에도 똑똑하게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승현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엔잡러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현재 부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려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부업이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의 선택처럼 여겨졌거든요. 사실 저도 이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엔잡러가 다양해지고 또 제 주변에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꽤 보편적인 모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더 눈에 띄는 건 부업의 형태도 다양해졌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배달이나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시간과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는 일이 많았더라면 최근에는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판매, 강의, SNS 기반 활동처럼 자신의 전문성과 취미를 활용한 부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역량을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부업을 하는 이유로 추가 수입 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커리어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상당한 부분 공감이 가면서도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 자체가 점점 유연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한 사람, 한 직업 구조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점점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직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제 주변에도 한 가지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뭐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또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직업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한 가지 직업의 시대에서 이제는 좀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다양하게 대신 많이 하는 사람으로의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떤 능력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채용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엔잡러 현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일자리의 모습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데이터 속에서 담긴 다양한 일자리 변화를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정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매섭던 추위가 한풀 꺾이고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봄은 꽃과 더불어 결혼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웨딩의 새로운 패러다임, 빌라드 G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웨딩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방식의 결혼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결혼식을 하나의 브랜딩 과정으로 인식하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나다움에 집중하는 커스텀 웨딩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의 서사와 취향을 반영하여 기획하는 맞춤형 결혼식, 즉 브랜드 웨딩이 최근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더불어 60분 내외의 공장형 예식을 벗어나 웨딩 파티 등 심미적 만족감과 공간의 희소성에 투자하는 경향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드 GD는 이러한 면에서 단순한 웨딩홀을 넘어 하이엔드 하우스 웨딩 문화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웨딩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2년 금도건설을 모태로 현재는 GD그룹을 중심으로 웨딩과 컨벤션, 파티 문화를 결합한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라드 GD는 청담, 수서, 논현, 안양, 안산 5개의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지점마다 명확한 컨셉을 부여하여 신랑 신부의 취향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웨딩을 제공합니다. 청담점은 높은 청고와 통유리를 통한 자연광을 이용해 하이엔드 럭셔리의 정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수서점은 숲속의 정원 컨셉으로 내추럴하고 그리너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현점은 도심 속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3시간 단독 대관의 여유로운 예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라드 GD만의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으로는 첫 번째로 독보적인 공간 디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조화 장식이 아닌 신랑 신부의 퍼스널 컬러에 맞춘 생화 연출을 통해 특색을 드러내고 귀가시 하객들에게 꽃다발을 제공해 줌으로써 주인공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에게도 특별한 서비스를 선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중심의 경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합니다. 매년 2,800건 이상의 예식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사 퀄리티와 인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 디렉팅을 통해 식순, 음악, 꽃장식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만의 결혼식을 원하는 MZ세대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합니다. 기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빌라드 GD의 운영사인 GD그룹은 총 매출액 약 249억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약 21.5%에 달합니다. 더불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2%나 급증하며 내실 경영과 비율 효율화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라드 GD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차별화된 개인의 서사를 반영하는 웨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 소비층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가격 저항감 대신 우리만의 가치 있는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GD그룹의 경쟁력인 것이죠. 이렇듯 빌라드 GD는 가격 경쟁력 대신 브랜드 가치의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웨딩 트렌드를 주도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빌라드 GD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사전 만나봤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롭게 에너지를 얻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에 작은 활력을 더해줄 전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 그리고 전시, 맛집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봄꽃 축제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동구의 명소 응봉산에서 열리는 응봉산 개나리 축제인데요.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서울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과 예술, 그리고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봄이 되면 응봉산 일대의 개나리가 만개하면서 산 전체가 노란 물결로 뒤덮이는데 바로 이 시기에 맞춰 축제가 열립니다. 응봉산은 해발 약 94m의 비교적 낮은 산으로 도심 속에서 가볍게 오르기 좋은 산인데요. 특히 봄철이면 산 곳곳에 개나리가 군락을 이루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봄꽃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벚꽃보다 조금 먼저 피는 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흔히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축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축제는 매년 3월에서 4월 중 개나리꽃 개화 시기에 맞춰 응봉산 일원에서 진행되고요. 무료로 24시간 개방됩니다. 올해 개나리 절정은 3월 20일에서 28일 사이로 예상되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려면 3월 20일 이후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 등이 마련돼 있고요.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응봉산 곳곳에는 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또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장터도 함께 운영돼서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참여형 축제라는 점입니다. 지역 학교와 기업,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축제를 만들어가면서 응봉산의 자연 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문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 잡으면서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이제 성동구를 대표하는 봄 축제 가운데 하나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응봉산은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지하철 응봉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등산로 입구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시민들이 가볍게 봄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산로는 비교적 완만하게 조성돼 있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약 20분 정도면 정상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계단으로 이어진 구간도 있어서 방문하실 때는 편한 운동화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 개나리로 뒤덮인 산 풍경과 함께 한강과 서울 도심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특히 맑은 날에는 한강과 강변북로, 그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 노란 개나리 물결이 펼쳐지는 응봉산에서 봄의 시작을 먼저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디 갈까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3월 중순에 접어들었죠. 이맘때쯤이면 가장 많이 도는 소문이 있는데요. 바로 상반기 채용 소식입니다. 특히 올해는 삼성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상반기 공채를 시작하면서 채용 시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채용을 시작한 기업들과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기업이죠.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은 현재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S 등 이렇게 총 18개 계열사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로는 1차 서류에서 GSET 직무 적성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대표 모집 직무로는 반도체 공정 설계,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경영 지원입니다. 삼성에서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이 있는데요.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펙보다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나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역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 모집 직무로는 자동차 개발, 생산 기술,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연구 개발 직무입니다. 채용 절차로는 먼저 서류가 있고요.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대차가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이 있는데요. 도전 정신과 글로벌 역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나 인턴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는 유통과 식품, 화학,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대표 모집 직무는 마케팅과 영업관리,
해외 사업, 경영 지원 직무입니다. 채용 절차는 마찬가지로 서류에서 인적성 검사, 마지막으로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롯데가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은 고객 중심 사고와 실행력입니다. 유통기업인 만큼 트렌드를 이해하는 능력과 시장 분석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외에도 채용을 진행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3월 11일부터 3월 24일, CJ그룹은 3월 10일부터 25일, 하나그룹은 3월 12일부터 26일, 두산은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고요. KT그룹은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 채용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각 기업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정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쓸정까지 잘 전해들었습니다. 네,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오늘 아트 디렉터 직업 소개부터 잡 이슈들까지 저희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중에 정혜윤 아나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예빈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줬던 대규모 공채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공채 채용이 딱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70주년이 된 만큼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취업 시장의 문을 든든하게 열어주고 또 지켜줬던 기업이 삼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우리 모두의 삼성전자라는 꿈을 이루시는 경험이 또 되었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또 올해 삼성 같은 경우에는 5년간 6만 명 이상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삼성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승현 아나운서도 기억에 남는 방송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출근길에도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마침 한솔 아나운서께서 응봉산 개나리 축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퇴근하고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봐서 계획 세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저희 픽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AI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저도 일상에서 AI를 많이 접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되면서도 저도 앞으로 저의 경험을 담백하게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잘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쓸 수 있으면 또 없이 스스로 잘 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서 수단을 넘어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익숙했던 일의 방식은 점점 달라지곤 하죠.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바뀌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